학점은행제 광고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광고 없이 찐 정보만 정리해주는 곳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시TV 수입 멘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직, 승진, 편입, 자격증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점은행제를 하려고 찾아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학점은행제 관련 정보들을 찾으려고 해도 대부분 광고글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우셨죠.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대해 잘 모르시던 50대 저희 엄마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점은행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학점을 채워 학위를 얻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위가 나오죠. 단, 학점은행제 학위도 대학교 2년제, 4년제로 나뉘는데요. 2년제는 전문학사, 4년제는 학사라고 부릅니다.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140학점을 채워서 학위를 받을 수 있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목적은 학위를 따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대학교 편입, 자격증 취득, 회사 승급, 연봉 협상이 대표적이죠. 학점은행제의 메리트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학위를 딸 수 있다는 점이죠. 회사에서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학벌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졸일 경우에는 학벌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직장 때문에 대학교를 병행하기 어려워 입학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학점은행제로 8개월 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겁니다. 학점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이에요. 온라인 수업은 전문학교, 교육원, 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이고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두 종류가 있어요. 다만 오프라인 교육원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90% 이상 학생분들은 온라인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낮지만 학점 인정은 많이 되는 가성비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들을 잘 찾아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독학사는 대학교 버전 검정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건 자격증이랑 똑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기면 합격한 과목만큼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과목은 국어, 국사, 교양 등 쉬운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격증보다 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학사 자격증을 활용하면 일반 대학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적대학점은요.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자퇴나 재적 또는 졸업인 상황에서만 가져올 수 있고요. 4년제 졸업을 한 경우에도 이 학점을 활용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셨던 적이 있거나 2년제 혹은 3년제 졸업하신 분들은 이 학점을 활용해서 빠르게 4년제 학사를 취득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선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떤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는 건지를 생각하고 목표 전공과 학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교 편입을 하기 위해선 80학점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를 한다면 80학점을 어떻게 취득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방법은 온라인 수업으로 몇 학점, 자격증으로 몇 학점, 독학사로 몇 학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색이 필요하고요. 만약 갈피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남겨주시면 무료로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행정처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점은행제로 학위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학교 입학 절차와 비슷한 학습자 등록이라는 것과 이런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점은행제로 학점 인정을 해줘 라는 학점 인정 신청과 모든 학점을 다 인정받았으니 학위, 즉 졸업장을 신청하는 학위 신청까지 해주셔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은 1월, 4월, 7월, 10월에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학위 신청은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6월 15일부터 7월 15일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학위 신청을 했다면 학위는 2월 말에, 6월에 학위 신청을 했다면 8월 말에 학위가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온라인 수업을 몇 학기 들을 건지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몇 학점짜리 자격증과 독학사를 준비해서 학점 낭비 없이 준비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2년제, 즉 전문학사일 경우 2학기 만에 끝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4년제 학사는 3학기에서 4학기 만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문학사가 필요하고
수업은 2학기만 듣겠다라고 한다면 80학점에서 온라인 수업 학점만큼 빼고 나머지 학점을 자격증과 독학사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문 학사에서 자격증은 최대 2개, 학사일 경우 자격증은 최대 3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고 독학사는 어떤 과목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학점 대비 난이도가 쉬운 자격증 그리고 독학사 과목들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가성비 자격증 첫 번째는 바로 매경 테스트입니다. 경영, 경제, 시사, 이해력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필기시험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경영학 전공에서 전공으로 인정되며 1000점 만점에 600점을 넘기면 총 18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공부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약 3주 정도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자격증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 서비스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10학점입니다. 자격증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 상사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나요? 와 같은 간단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시험도 필기시험만 있고 경영 전공이며 공부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잡습니다. 매경 테스트와 스마트 1급은 1년에 8번 정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자격증이라 추천드립니다. 독학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부터 쉬운 과목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현대사회와 윤리, 사회학개론, 문학개론을 추천드립니다. 현대사회와 윤리와 사회학개론은 상식 문제가 많고요.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공부할 내용의 뼈대를 먼저 잡고 인터넷 정보와 문제집을 참고해서 개념을 요약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가정학 전공에서 가정학에서는 가정관리론, 인간발달, 영양학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자투리 학점이 필요하거나 시험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가정학 자체가 익숙한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2시간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3단계 또한 가정학으로 추천드리고 가정관리, 식품 저장 및 가공, 가족관계, 식생활과 건강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준비하실 때 이 3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연간 이수 제한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때 한 학기에 최대 8과목, 1년에 14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1, 2학기가 나뉘어지는데요. 11월 후반부터 5월 초에 수업을 시작하면 1학기, 5월 후반부터 11월 초에 수업이 시작하면 2학기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몇 년도 몇 학기 수업을 듣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간 이수 제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전공 필수 과목들을 전부 수강해야 됩니다. 전공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전공별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영학 전공이면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등이 있고 총 9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을 전부 이수해야 학위가 나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학점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돼서 그만큼 전필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플래너의 유무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실 때 보통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광고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교육원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개개인의 플래너라는 사람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플래너들은 교육원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직원인데요. 학점은행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의 연락을 받고 계획을 세워주고 학점 취득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플래너의 도움을 받고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래너랑 진행할지 혼자서 진행할지 결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비용을 아끼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많아서 전부 검색하면서 혼자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플래너 없이 혼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과정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해 자주 묻는 대표 질문들을 추려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네. 학점은행제로도 취업, 편입 모두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대학교 졸업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데요. 이를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전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취업을 할 때에도 4년제만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이 가능하고 편입을 할 때도 4년제 졸업을 해야 지원 가능한 학사 편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아시다시피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벌로서의 효력은 없고 대학교 학력 그 자체의 효력만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교육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래너와 함께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원 자체가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 없는 교육원으로 나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원에 문의를 하셔서 플래너가 있는지 여부와 비용, 학점은행제 준비 기간 등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육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맞게 전공을 선택한 다음 과목을 수강해 주시면 되어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으셨다면 전반적인 학점은행제 계획 설정 단계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설계를 하기 어려우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플랜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셨을 거예요. 준비해보시고 막히는 게 있거나 헷갈리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시TV 최수인 멘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